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듯 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보았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가족이 아닌 버려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맹세했다. 이 밤이 끝나기 전에 그들이 내게 한 모든 배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 파티는 서울의 고급 호텔, 강남의 번쩍이는 랜드마크에서 열렸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그 빛 한 점 없이 어두웠다. 약혼 파티라니. 내 동생 지은의 결혼 소식은 가족 채팅방에서 갑작스레 터져나왔다. 언니, 오랜만에 모이네. 재벌 집안 아들이랑 약혼해. 와서 축하해. 그 메시지 뒤에 붙은 하트 이모티콘은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나는 그날 직장에서 해고된 지 겨우 일주일, 집세도 밀린 처지였다. 하지만 가족 모임은 피할 수 없었다. 아니, 피하고 싶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나는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이었으니까. 문 앞에서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한복 소매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수연아, 왜 이렇게 늦었어? 들어와서 손님들한테 음료수나 따라줘. 내가 여기서 뭐 해? 파티 분위기 망칠라.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시는 날카로웠다. 아버지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고개를 저었다. 내가 무슨 손님 자격이야? 그냥 도와주고 나가. 지은이 중요한 날이니까.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도와주고 나가? 내가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날들이 떠올랐다. 대학 등록금, 아버지의 빚, 어머니의 병원비, 내가 갚은 그 모든 돈이 이제는 도와주고 나가라는 한마디로 퉁친다는 건가? 나는 문턱을 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그 안에 담긴 건 가족의 비밀. 지은이와 그 약혼자,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저지른 범죄의 증거. 엄마, 아빠. 이거 보시겠어요? 지은이 약혼 파티 선물이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야 그게. 당장 치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USB를 호텔 직원의 태블릿에 꽂고 로비 스크린에 연결했다. 거대한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지은이의 웃는 얼굴, 약혼자의 손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돈 세탁의 흔적.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파티홀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파티는 지옥으로 변했다. 지은은 울부짖으며 나를 노려보았다. 언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나는 미소 지었다. 왜? 내가 나한테 한 짓처럼 복수하는 거야. 그 순간 내 인생의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 가족의 배신은 더 깊었고 내 분노는 더 컸다. 나는 그들을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터였다. 파티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작은 원룸으로 피신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창문에 서리는 꽃이 피었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은 강처럼 고요했다. 그 USB의 영상은 우연히 얻은 게 아니었다. 몇 달 전 나는 지은의 약혼자 민준을 만났다. 그는 재벌 2세, 완벽한 외모와 매너를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불안했다. 수연 씨, 당신 가족에 대해 조심하세요. 그의 말은 거기서 끊겼다. 그날 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지은과 약혼한 이유를 털어놓았다. 지은이가 당신 가족의 비밀을 쥐고 있어요. 돈 세탁, 탈세. 그걸 이용해 저를 협박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동생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민준이 건넨 파일들,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나는 그걸 USB에 옮겨두고 복수를 계획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강남 재벌가 약혼 파티 스캔들, 돈 세탁 의혹. TV 화면에 우리 가족 사진이 나왔다.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고 아버지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지은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내 가슴은 아팠다. 정말로. 그들은 내 가족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아픔은 분노로 뒤덮였다. 어린 시절, 지은은 항상 나를 따랐다. 언니, 나중에 나도 언니처럼 될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나를 밟고 올라섰다. 대학 시절, 내 남자친구를 유혹해 빼앗았고, 직장에서 나를 밀어내고 그녀의 자리를 차지했다. 언니는 운이 없어. 내가 도와줄게. 그 도움은 나를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는 칼날이었다.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지은을 버리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연 씨, 그게 쉽지 않아요. 그녀가 가진 증거가. 나는 웃었다. 그 증거? 이미 내 손에 있어요. 당신이 준 거요.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수연 씨, 당신은 왜 이렇게 변했어요? 예전엔 따뜻했는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당신 가족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내 가족이. 우리는 거래를 했다. 그는 지은을 버리고 나에게 돈을 주기로. 그 돈으로 나는 새 삶을 시작할 터였다. 하지만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 연락이 왔다. 언니, 제발.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지쳐 보였다. 언니, 왜? 우리는 자매잖아.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자매. 내가 내 남자친구를 빼앗았을 때, 내 직장을 망쳤을 때, 그땐 자매였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민준이가 먼저. 거짓말. 나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이거 들어봐. 내가 민준이한테 한 말, 영상 속 그녀의 목소리. 수연. 그 언니는 그냥 이용해먹기 좋은 년이야. 우리가 돈 벌자.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언니, 그건 오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카페를 나서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살아남아봐.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어린 지은이 내 손을 잡고 웃는 꿈. 깨어나니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눈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타겟은 어머니였다. 그녀는 병원에서 나를 불렀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나는 병실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기억해? 내가 고등학교 때 아빠비 때문에 아르바이트 3번 했던 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하지만 지은이가 더 나는 손을 뗐다. 더 약했으니까요. 나처럼 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를 희생시켰죠.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방문 시간 끝났어요. 나는 일어나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당신이 희생할 차례예요. 문 밖으로 나서며 나는 병원 컴퓨터에 그녀의 의료 기록을 해킹했다. 그녀가 숨긴 암 진단서, 보험 사기. 그것을 언론에 유출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왔다. 재판은 길었다. 그는 나를 만났다. 수연아, 내가 한 짓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나는 교도소 방문실에서 미소 지었다. 아빠, 가족. 당신이 먼저 망쳤어요. 나 대학 보낸 돈, 그게 어디 갔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은이 교육비로 거짓. 돈은 그의 도박 비디였다. 나는 증거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그는 울었다.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나는 그의 변호사를 매수해 재판에서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나게 했다. 가족의 제국은 무너졌다. 민주는 약속대로 돈을 주었다. 나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바다를 보며 새 삶을 꿈꿨다. 하지만 지은이 찾아왔다. 언니, 임신했어. 민준이 아이, 그녀의 배는 부풀어 있었다.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럼. 어떻게, 그녀는 무릎 꿇었다. 도와줘. 가족이 날 버렸어. 내 마음이 흔들렸다. 자매의 피가 흐르는 그녀를. 하지만 분노가 이겼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는 그녀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DNA 테스트. 아이는 민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바람기였다. 이제 내가 망할 차례야. 지은은 절망했다. 언니, 왜 이렇게 잔인해?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날 가르쳤으니까. 복수의 끝은 다가왔다. 가족 재판날, 나는 증인석에 섰다. 판사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배신, 돈, 사랑의 파괴. 관중석에서 어머니가 울었고 아버지가 무너졌으며 지은은 자살 시도를 했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허했다. 바다 앞에서 서서 나는 울었다. 복수는 나도 파괴했다. 이제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게 공정했다. 그들의 배신에 대한 대가. 나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창밖으로 동해의 파도가 출렁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서울의 그 밤을 맴돌았다. 약혼 파티의 그 순간 USB를 꽂았을 때의 쾌감. 손님들의 비명, 가족의 절규. 그것은 나의 승리였다. 하지만 승리는 쓴맛이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은 더 야위어갔다. 눈 밑 다크서클, 입가의 주름. 복수는 나를 늙게 만들었다. 민준으로부터 온 돈은 충분했다.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타도라는 이름. 바다를 보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평범했다. 직장 스트레스, 연애 고민, 가족 갈등. 아줌마, 가족이 제일 소중해요. 한 젊은 여자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나한테는 독이었어. 그녀는 웃으며 지나갔지만 내 가슴은 찔렸다. 지은의 임신 소식은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 병원에서 DNA 테스트 후 그녀는 사라졌다. 연락이 없었다. 나는 일부러 찾지 않았다. 하지만 밤에 꿈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비 오는 날 카페 문이 열렸다. 민준이었다. 그는 우산을 털며 들어왔다. 수연 씨, 오랜만. 그의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다. 재벌 2세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평범한 남자처럼. 뭐 해요? 여기 왜? 나는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말했다. 지은 때문에. 그녀가 자살 시도했대요. 병원에 있어요. 내 손이 멈췄다. 컵이 부서질 뻔했다.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한 짓 때문이야. 가족이 다 망쳤어. 내 회사도 파산 직전. 나는 웃었다. 당신 약속 지킨 거잖아. 돈 줬으니까. 민주는 눈물을 글썽였다. 수연 씨, 미안해.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하려 했어? 지은이랑 짜고 그의 고백은 예상 밖이었다. 뭐? 나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가족 비밀을 알게 될까 봐이. 그래서 약혼한 척. 당신을 믿기로 인해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이 새끼야, 너도 배신자였어. 나는 뜨거운 커피를 그의 얼굴에 뿌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미안해. 카페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경찰을 불렀다. 이 사람 폭행이에요.
그는 끌려갔다. 그날 나는 또 한 번의 복수를 맛보았다. 하지만 이번엔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왜 나는 그를 믿었을까? 왜 복수의 끝이 보이지 않을까? 지은의 소식을 들은 후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그녀의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다. 들어와, 언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들어갔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아기. 살아있어.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언니, 나 죽을 뻔했어. 내가 날 그렇게 만든 거야.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래, 내가 먼저 날 죽였으니까.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 공원에서 꽃을 꺾던 날, 학교 축제에서 함께 춤추던 날. 언니, 왜 우리는 이렇게 됐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내 욕심 때문이야. 나를 밟고 올라서려 한 거? 그날 밤, 지은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용서해줘. 아기 위해 내 마음이 흔들렸다. 피의 유대, 자매의 사랑. 하지만 분노가 속삭였다. 이건 함정이다. 나는 손을 뗐다. 용서. 불가능해. 이 병실을 나서며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훔쳤다. 안에 있는 메시지들, 다른 남자들, 돈 거래? 나는 그것을 민준에게 보냈다. 이제 끝내. 이 다음 날, 지은은 또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녀의 약혼은 취소되었고, 아기는 그녀의 선택이었다. 부산으로 돌아온 나는 카페를 접었다. 더 이상 평범한 삶은 불가능했다. 나는 작가가 되었다. 내 이야기, 배신의 파티를 썼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물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인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실화예요. 가족은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는 내 편이었다. 재판에서 나는 승리했다. 어머니는 다시 병들었고 아버지는 감옥에서 죽었다. 지은은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민주는 자살했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바다를 보았다. 파도는 여전했다. 내 삶은 파괴되었지만 자유로웠다. 이게 공정인가? 나는 속으로 물었다. 그랬다. 배신의 대가. 책 출간 후 내 삶은 달라졌다. 서울의 출판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 책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용서의 불가능함에 대해 청중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 물었다. 가족은 용서하지 않나요? 나는 웃었다. 용서는 약함입니다. 복수는 정의예요. 그 말은 논란을 일으켰다. SNS에서 수연의 복수 해시태그가 트렌딩되었다. 누군가 칭찬했고 누군가 비난했다. 그녀는 악마야? 아니, 피해자지. 집으로 돌아온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간병인을 대동하고 왔다. 수연아, 책 봤어. 내가 쓴 그 이야기.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우리는 마주 보았다. 엄마, 왜 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지은을 더 사랑한 거 내가 강했으니까. 나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강함. 그게 나를 버린 이유예요. 그녀는 손을 뻗었다. 지은은 지금 정신병원에서. 아기 잃었어. 내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나한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내 아버지가 내 남자친구를 죽였어. 그 빚 때문에 어린 시절 내 첫사랑 태민. 갑작스런 사고로 죽었다. 사고. 살인.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겼어. 가족을 위해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그녀를 밀쳤다. 당신들, 나한테 한 짓이 이게 다예요. 간병인이 달려들었지만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라는 DNA 증거, 태민의 죽음. 진실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자살했다. 내가 우리를 죽였어. 그녀의 유서. 지은의 정신병원 방문은 악몽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웃었다. 언니, 왔어. 아기. 내 탓이야. 그녀의 눈은 미쳤다. 내 바람기 탓이지. 우리는 싸웠다. 간호사들이 끌어냈다. 이제 끝이야. 지은,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 언니, 나도 복수할게. 내 약점, 알아? 무슨 약점? 나는 무서웠다. 서울 거리를 걷다. 납치되었다. 검은 밴, 마스크 쓴 남자들. 지은이 보냈어. 그들은 나를 창고에 가뒀다. 내 책 때문에 우리 보스 망쳤어. 돈 세탁 갱단. 그들은 고문을 시작했다. 칼, 불, 물 위 죽여. 나는 외쳤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경찰이 왔다. 민준의 유언수연을 지켜줘. 구출된 후 나는 지은을 고소했다. 납치 공모, 그녀는 평생 감옥행. 복수는 순환했다. 나도 피해자가 되었다가 가해자가 되었다. 감옥 생활은 나를 바꿨다. 아니, 자유지만 감옥 같은 삶. 위책은 더 팔렸지만 나는 숨어 살았다. 부산이 아닌 제주로. 검은 모래 해변에서 나는 태민을 생각했다. 그의 죽음이 밝혀진 후 나는 그의 묘를 찾았다. 미안해, 태민아. 늦었어. 꽃을 놓고 울었다. 복수는 정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의 연장선.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다. 제주 카페 주인, 현우. 그는 부드러웠다. 수연 씨, 당신 이야기 읽었어요. 강해요. 우리는 데이트했다. 바다 산책, 별 보기. 과거를 잊어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지은의 변호사가 찾아왔다. 당신 증언 철회해. 그녀가 임신 중이었어. 아기 잃은 후에 나는 거부했다. 그날 밤 현우가 다쳤다. 차 사고. 지은 패거리야. 그는 말했다. 나는 도망쳤다. 미안, 현우. 너도 희생시킬 수 없어.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복수를 계획했다. 가족 재산, 남은 돈. 흔하는 해커를 고용했다. 은행 계좌 털기. 모두 나한테. 돈은 들어왔지만 죄책감이 따랐다. 이게 끝. 뉴스, 수연, 사기범, 나를 쫓는 경찰. 도망 중 민준의 어머니 만났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 그녀는 총을 들었다. 죽여. 하지만 그녀는 울었다. 같은 피해자야. 우리는 포옹했다. 용서. 해볼까? 지은의 재판날 나는 증언했다. 그녀는 악마가 아니에요.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 지은은 울었다. 언니, 감옥 문이 닫혔다. 하지만 이번엔 자비였다. 제주로 돌아온 나는 현우와 재회했다. 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신뢰는 깨졌다. 수연, 왜 도망쳤어? 우리는 싸웠다. 너 지키려고. 그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우리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바다 앞고.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지은의 편지. 언니, 나 출소할 거야. 복수할게. 두려움. 출소 후 지은은 나타났다. 언니, 축하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기. 다시 임신했어. 함정. 그녀의 남편. 갱단 두목. 내 돈 돌려줘. 납치. 이번엔 현우도. 죽일 거야. 나는 싸웠다. 총격 전 현우가 다쳤다.
수연, 도망가. 하지만 나는 남았다. 지은을 썼다. 끝이야. 그녀는 쓰러졌다. 언니. 사랑해. 경찰 왔다. 나는 체포. 정당방위 재판, 자유. 하지만 현우는 죽었다. 내 탓. 그의 마지막 말. 자유지만 빈 껍데기. 제주바다 앞. 현우의 묘. 미안해. 책 2번째. 복수의 대가. 이번엔 후회. 독자들은 울었다. 진짜야. 인터뷰. 1. 그리고 끝났어요. 지은은 살아남아. 감옥. 어머니의 영혼처럼 용서 구함. 나는 방문했다. 언니, 나 용서해. 나는 고개 끄덕였다. 그래. 우리 모두 용서하자. 문 닫히며 눈물. 삶은 계속. 새 남자, 새 삶. 하지만 상처는 영원. 복수는 파괴하지만 재생도 가져온다. 나는 강해졌다. 공정하게.